행정규칙. 예. 규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직 내에서만 유효한 규범이다. 그지? 예. 규칙이 법규가 아닌 이유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행정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지. 그지? 그래서 오늘은 행정규칙에 대해서 하는데, 행정입법을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눌 때 법적인 관심은 행정규칙에 더 많다 그랬다. 그지?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규처럼 역할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법이 아닌 게 법으로 역할할 때 이제 우리는 혼돈을 느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행정규칙은 그러면 법규가 아닌데 법처럼 역할하면 행정규칙을 법이라고 말해야 될 거냐, 법 아니라고 말해야 될 거냐 라고 말하는 것이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쟁이라는 거지. 그지? 행정규칙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알 거는 있잖아요. 행정규칙의 유형부터 하죠. 유형. 그래요. 행정규칙도 있지. 행정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서 안 나온다. 조직에 관한 규칙과 작용에 관한 규칙으로 나누어질 거다. 그지? 예. 조직에 관한 규칙에는 사무 배분에 관한 규정 이런 게 있겠지. 그 다음에 작용에 관한 규칙은 어떤 게 있겠어요? 무슨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법령 해석 규칙이나 재량 준칙이나 법률 대체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작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겠지. 조직에 해당되는 것과 작용에 해당되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할 때 행정규칙이 법적인 의미를 갖는 것, 법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어떤 게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작용이 많겠지. 그지? 봐봐. 작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정규칙이 국민들과의 이 관계를 설정하는 거지. 그지? 법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권리 의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하고 관련되는 행정규칙이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있잖아. 분류하는 기준에는 훈령 기타 등등의 것과 그 다음에 고시 등 이렇게 두 가지 구분으로 합니다. 훈령 등은 있잖아. 요것들이 갖는 특징은 상위 행정청이 하위 행정청을 지휘하는 겁니다. 수범자는 누구야? 하위 행정청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상위청이 하위청에다가 뭔가 알리기 위해서, 얘는 뭐야? 지휘 통제를 위해서 목적이. 그지? 얘는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고시라는 게 이런 거잖아. 알릴 고자를 쓰지 보일 시자를 쓰고. 그지? 여기에는 고시하고 뭐가 있어요? 공고가 있어요. 공고. 그지? 알려주는 거지. 그지? 이 알려주는 것이 있잖아. 이 알려주는 것이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고시도 있고 행정기관한테 알려주는 고시가 있는 거지. 그지? 행정기관한테 알려주는 고시가 행정규칙이 되는 거야. 그지? 훈령 등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훈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라는 게 있고요. 통첩이라는 게 있고요. 일일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것들은 각각 일정한 특징을 가집니다. 훈령 등이라고 이렇게 대표로 쓴 것처럼 얘는 뭡니까? 상위청이 하위청을 지휘 통제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명령이야. 예규는 반복된 사무에 관한 거라 그러고요. 지시는 구체적인 명령사항을 정한다고 그러지. 우리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 예규는 보면 반복적인 사무처리 기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지?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인 지휘 이런 표현이 있고. 그지? 134페이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명령. 일일명령은 당직 서는 거, 휴가 보내는 거, 그지?
출장, 특권 뭐 이런 거야, 그지?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있잖아. 일일 명령이 행정규칙인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휴가, 당직 뭐 이런 거란 말이지, 그지? 이게 무슨 행정규칙이야? 예. 행정규칙하고 요런 거 다 구분되는 것 중에 있잖아. 직무명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무명령. 예. 직무명령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그런 명령이야, 그지? 이 직무명령. 직무명령은 행정규칙이 아니다, 이렇게 배우지. 예. 얘는 수범자고 누구라고? 하급자야. 상급자, 하급자. 얘네는 뭐라고? 상급청, 하급청. 예. 지금 청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야? 청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야? 청은 행정청을 말하는 거야, 그지? 행정청은 풀어서 쓰면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관서의 장이라 그랬지, 그지? 얘는 장에서 장으로, 얘는 뭡니까? 직원들끼리 그런 개념이야, 그지? 예. 그래서 직무명령은 행정규칙이 아니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지? 통첩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많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류로 하면 이쪽에 속하는 거야. 예. 여러분 사극에 보면 최후의 통첩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통첩이야. 그래. 그다음 내용에 따른 구분은 조직에 관한 규칙, 업무에 관한 규칙, 영조물 규칙 이런 것들이 있다, 그지? 하나씩 볼까? 조직에 관한 규칙은 사무 권한 배분에 관한 규칙, 뭐 사무 처리 방법, 사무 분장 규정. 조직에 관한 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조직은 법규성을 가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둘째 봅시다. 근무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통첩, 지시, 일일 명령이야, 그지? 사실 일일 명령은 별로 의미 없고 훈령이나 예규, 고시 이런 것들은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형태에 따라서 요 자체로만은 못 가지지만 이것이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법규성을 갖고 있는 행정규칙 중에 재량준칙이라는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법률 보충규칙이라는 거 배우고요. 이렇게 하거든. 이런 규칙들하고 아까 말한 훈령, 예규 이런 것들하고 있잖아. 훈령 중에서는 재량준칙도 있을 수 있고요. 법률 보충규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성격에 따라서 재분류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래, 영조물 규칙. 영조물은 뭐라 그랬어요? 영조물은 뭐라 그랬어? 현주 씨, 영조물은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영조물은 있잖아. 인적인 요소와 물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공공시설이야, 그지? 학교가 대표적인 영조물이에요. 그래서 영조물 규칙에는 학교의 학칙, 그지? 도서관 이용 규칙 이런 것들이 영조물 규칙에 속하겠지. 자, 그 다음에 있잖아. 행정규칙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합니다. 행정규칙의 의. 자, 첫 번째는 있잖아. 법규와 규칙의 차이야. 법규와 규칙의 차이. 자, 법규와 규칙의 차이는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동어 반복적인 건데, 그지? 출수부 어디건? 신찬샘 학생. 신찬샘 안 왔어? 그래. 한 명 걸렸네. 고마워. 오늘 며칠이게? 10월 2일. 그래요. 10월 2일. 황대민. 그래요. 법규와 규칙의 차이. 한마디로. 법규는
누구에 대한 구속력? 국민에 대한 구속력. 그럼 법규는 행정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죠? 얘는 뭐예요? 그럼 규칙은 행정에 대한 구속력만 있고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어. 그지? 그래서 얘는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고요. 얘는 편면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듣고 싶은 답은 그건 아니고 저것도 맞는 답인데 법규는 법이고 규칙은 법이 아니다. 이게 내가 듣고 싶은 답이지. 법규는 법이고 규칙은 법이 아니다. 그러면 법규는 법이고 규칙은 법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이야? 황경진? 네, 그래요. 법규는 법이고 규칙은 법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황대미 했던 말 말고 딴 말이야지, 그지?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준수돼야 되는 거지, 그지? 얘는 반드시 준수될 것, 그지? 얘는 준수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지? 어떤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그지?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질문하면 있잖아. 흔쾌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잘 못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대답을 잘 못한다. 그지? 그렇지? 혁준아, 그지? 예, 그래.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대답해줘. 짜증 내지 말고. 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일반 음식점이야. 일반 음식점. 음식점은 있잖아.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설명을 듣다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도 돼.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미성년자에게 있잖아. 주류를 판매하면, 술을 판매하면 벌 받겠지, 그치? 벌 받습니다, 그지? 그래서 어떤가 하면 영업 정지를 받아. 영업 정지 1월의 처분을 받습니다. 또 이제 미성년자 그래요. 상관없지. 유흥음식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도 뭐 그런 게 있겠지, 그지? 그래. 자, A 음식점은 있지. A 음식점은 고교생만 받는 음식점이야. 고교생 술집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지? 술집. 술집도 음식점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고등학생만 받는 술집이야. 극단적인 예로 바꿨어. 호프집 하는 데 있잖아. 고등학생 전용 술집이 됐어. 그래서 나이 20세 이상은 안 받아, 여기는 실제로. 왜냐하면 극단적일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고교생 전용 술집이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아, 그지? 이거는 사실은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한 회 한 번 걸리면 이런 뜻이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 번 걸리면 더 많이 받겠지, 그지? 어쨌든지 이래. 그래서 A한테 있잖아, 이게 관할 처분청이 구청장이 있잖아. 영업정지 1월 안 하고 고교생 전용 술집이니까 이게 좀 많이 나쁜 사람이잖아, 그지? 그래서 허가를 취소했어요. 그래. 주류 판매하면 영업 정지한다는 규정은 어디 있는가 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있어요. 처음 듣는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어디에 규정하고 있다고? 식품위생법 일단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지? 그 다음에 원래 규정은 영업정지 1월인데 허가 취소를 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야. 뭘 느껴요? 하나? 첫 번째 느끼는 점 뭐야? 영업정지 1월 해야 되는데 왜 허가 취소했노? 이런 이야기지, 그지?
예, 그래요. 이건 어때요? 이건 법적으로 어떻다 문제가 적법하다 아니면 문제가 많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지? 오도관 예. 오도관 잘생겼어. 예, 그래, 칭찬해 줘야 돼. 그지? 예, 그래 좋아요. 그래 잘생긴 오도관 영업정지 1월에 처분을 해야 된다. 그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지? 예, 그런데 허가를 취소했다. 그지? 자, 요거는 위법한 처분인지 아닌지를 본단 말이야. 그지? 위법한 처분인지 아닌지. 예. 위법이 아니다. 그지? 이유는 뭐다? 아,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배운 거 그대로 써먹지만 그래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이게 막 안 지켜도 된다. 그지? 그래요. 오케이. 자, 위법이 아니다. 일단 뭐 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넘어갔어. 이것도 뭐 의견으로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다음 장종원 학생. 그래요. 네. 마음에 들어 생긴 게. 자, 장종원 학생 의견. 이것도 어떻습니까?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의견. 위법이다. 이유는 그래. 시행규칙은 법규 명령인데 법규 명령이니까 법이다. 그지? 법인데 안 지켰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랬더니 그지? 먼저 이야기했네. 자, 그럼 일단 이거 합시다. 우리 장종훈 학생이 지적한 거 먼저 할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법규 명령의 대표적인 거다. 그지? 시행규칙이니까. 근데 시행규칙이 있잖아. 시행규칙이 좀 이따 하려고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법규 테마가 뭔가 하면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야. 법규 명령 형식을 갖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이냐 법규 명령이냐 이런 거지. 그지? 법규 명령의 형식을 갖춘 행정규칙의 의, 그지? 이런 거 성질 이런 거야. 자, 행정규칙 법규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령의 형식을 갖추었는데 요 행정규칙이라는 말은 요 뭡니까? 성질이 그렇단 말이야. 그지? 형식은 법규 명령인데 성질은 행정규칙인 거 이런 말이야. 그럼 성질이 행정규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행정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면 행정규칙이거든요. 예. 행정 처분의 기준이 법규 명령으로 적혀 있을 때 이거는 법규 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이런 말이야. 오케이? 예.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면 이거는 법으로 봐야 될 거냐 규칙으로 봐야 될 거냐 이런 뜻이야. 이해했습니까? 이해했겠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래 학설부터 하자. 학설은 있잖아. 학설은 형식설이야. 형식설. 형식설이란 말은 형식이 중요하단 말이지. 그러면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 뭡니까? 얘를 뭘로 본단 말이야? 법규 명령으로 본단 말이야. 그지? 형식이 중요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말이지. 어디에 규정이 돼 있느냐 중요시한단 말이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돼 있으면 이거 법인가 보다 생각한단 말이야. 훈령이나 예규로 돼 있으면 이게 규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디에 규정이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형식설이야. 학설. 그다음에 판례. 판례는 있잖아. 종전에는 실질설을 취했어. 그지? 실질설. 종전에는 실질설을 취했어. 실질설은 뭡니까? 이것이 행정처분의 기준이면 행정규칙, 아니면 법규명령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면 이건 행정규칙이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요. 새로운 판례는 있잖아.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구분해요. 실질설에 따르면 적어줄게. 이게 행정규칙이 되는 거지. 그지? 답을 쓰면 형식설에 따르면 뭐가 되는 거야? 법규 명령이 되는 거지. 그지?
새로운 판례는 있잖아. 새로운 판례는 시행령의 경우에는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행정규칙,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행정규칙이라고 했어요. 야, 똑같은 법규명령인데 얘네 둘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구분하는 이유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구분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고 다만 시행령에 대해서 법으로 인정해서 국민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려는 정책적인 의도다. 아이, 말이 왜 이렇게 길어, 그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법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법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하고 법으로 되어 있으면 행정은 그것을 준수해야 되지, 그지? 만약 그걸 준수하지 않아서 국민한테 권익의 침해를 일으키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규칙인 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합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문영훈? 네. 규칙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해, 위법하지 않아? 위법성을 따질 수 없어? 따질 수 없다는 말은 그런 건 통칭이나 쓰는 말인데 위법하에 위법하지 않습니까? OX야. 예?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렇지, 그지? 어렵게 말하면 저런 거고 규칙에 위반한 처분은 왜 위법하지 않는가 하면은 규칙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법에 위반한단 말인데, 그지? 법 규칙 위반은 법 위반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 옛날에 막 했잖아, 그지? 뭐 할 때 했어요? 자기 구속의 법리 할 때 했잖아, 그지? 그래요. 규칙에 위반된 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 이유는 뭐야? 규칙이 법이 아니기 때문이야. 쉽게 말하면, 그죠? 예, 이해됐어 이제. 자, 그런데 봐봐. 시행령의 규정이 된 법규로 보고 법으로 보고 이런 말이야. 법규 명령이란 말은 법이다 이런 뜻이야. 시행규칙으로 규정이 되면 법이 아니라고 본단 말이지, 그지? 근데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법하고 규칙이 다른 이유는 뭐야? 특히 법 중에 법의 좁은 의미, 협의의 의미의 법은 법률이지, 그지? 법률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창설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한단 말이야, 그지? 규칙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창설이 되면 수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규칙으로는 내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할 수 없잖아. 행정규칙으로 벌금에 대한 사항을 정하거나 과징금에 대한 내용을 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단 말이지, 그지? 그 이유는 어디 있어? 왜 규칙으로는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야, 그지? 법이라는 것은 말이야,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 그건 뭡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표를 줌으로써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면 시행령은 누가 만들어? 대통령이 만들잖아, 그지? 대통령은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갖는 법적인 정당성을 말하는 거야. 대통령은 우리가 그 사람 뽑는데 찍잖아. 일정한 부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지? 나머지 시행규칙은 불령이나 총리령이야. 얘는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지? 정당성이 그만큼 부여됐기 때문에 법적인 가치를 부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판례하고 신판례가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신판례에서도 다분히 뭡니까? 이것이 갖는 법적인 가치를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구분하는 논리적인 이유는 없다. 논리적인 이유는 없고 단지 시행령에 대해서 좀 더 뭡니까? 법적인 가치를 부여하자는 정책적인 이유다. 그 정책적인 이유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정책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법적인 가치도 다르다는 말이지. 얘는 법적인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있고요. 얘는 좀 없다는 거지, 그지? 자, 결론. 어쨌든 답은 이거야.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있잖아. 우리가 요 판례의 입장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시행령의 형식으로 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이고요. 시행규칙으로 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이 아니단 말이야. 근데 사실 행정부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도 느낌이 확 와닿지가 않는다는 말이지. 다시 내가 그럼 물어볼게.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 이런
영업자를 처분하는 기준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있었어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은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팔면 영업정지 1월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준수돼야 됩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요건 답부터 이야기해 줄게. 이건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인 경우는 있잖아. 행정규칙인 경우는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내가 판단하면 돼. 이런 경우에지,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 1월이라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지, 그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란 말이야. 워낙 악질이라서 그런 뜻이야, 그지? 극단적인 예라 그랬잖아, 그지? 그런 경우에는 요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합리적 판단의 근거 하에서 준수하면 되는 거야, 그지? 보통의 경우에는 있잖아. 보통의 경우에는 고교생 한 번 적발이 됐어, 그지? 그럼 영업정지 1월 맞아, 그지? 그렇게 가야 돼.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또 그럼 여기서 예를 더 들어볼게. 이제 고교생 전용 술집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저거야. 일반 술집인데 있지. 일반 술집인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있잖아. 30년 동안 청소년 선도 운동을 한 사람이야. 청소년 선도를 잘 해가지고 있잖아. 대통령 포창도 받고 훈장도 받고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야. 그런데 종업원이 실수로 저걸 안 했어. 신분증 검사를 안 해가지고 미성년인 18세의 미성년자를 한번 술을 팔았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 하면 있지. 부인이 암에 걸려서 이 영업을 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지? 그런 경우에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는 게 합당하냐 말이지. 합리적이냐 말이지. 어때요, 민영이? 합리적이야? 네가 시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법치주의의 전도사야 이러면서 바로 영업정지 1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쯤 봐주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봐줄 것 같아요. 여기서 영업정지 1월을 한 것이 위법할까 위법하지 않을까? 그럼 자, 한 사람한테 더 물어봐야지. 김성호. 예, 그래요. 내가 부른 학생들 대부분 이렇게 성취 동기가 높은 학생들이야. 앞에 있잖아, 그지? 앞에 있으면 성취 동기가 높은 거야. 성취 동기가 뭔지 알아? 성취 동기. 성취 동기가 뭔지 아냐고. 이 대화가 안 돼. 성취 동기라면 있잖아.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지? 쉽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 학생을 뜻하는 거야. 성호. 자, 아까 요런 내가 세 가지 요건 설명했어, 그지? 30년 동안 청소년 선도 활동을 했어. 정말로 했어. 표창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 정말로 했는 사람이야. 아내는 병에 걸려서 죽을 판이야. 그리고 자기 종업원의 실수에 의해서, 그지? 실수에 의해서 미성년자를 받았어. 오케이. 자, 이런 경우에 영업정지 1월 하면, 처분을 하면 위법합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왜? 규칙대로 했으니까, 그지? 그래요. 그 옆에 있는 학생 이름 뭐야? 박준영. 그래요. 네 생각 어때? 위법하지 않아. 그래요. 그 옆에 이름 뭐야? 정재홍. 호. 그래, 정재호. 넌 어때? 생각이? 위법하지 않아. 그래요. 우리 혜림이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혜림이 어때요? 위법해요. 이유는 뭔가? 이유는 우리 누구? 창희. 이유 설명해봐. 왜 위법한지. 왜 위법한가 하면 있잖아. 창희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비례 원칙 위반이야. 아주 경미한 건데 큰 걸로 때렸단 말이지, 그지? 이런 거는 비례 원칙에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 송호가 공무원이야. 네가 있잖아, 공무원이 됐어. 그래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야. 그러면 이때 단속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해, 솔직히 네가 이제 현장 공무원이 됐어요. 안 할 것 같아? 답에 맞추지 말고 임마. 응?
안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문수면 어떤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공무원 중에 있잖아. 95%는 합니다. 95%. 아니요, 99%는 합니다. 99%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비례 원칙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 이것이 비례 원칙을 넘는지 안 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이게 100% 비례 원칙이야. 우리 내가 시험 공부할 때 배운 케이스하고 똑같아. 그럼 하겠지. 그런 경우는 없어. 그런데 세상의 경우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예를 늘 들자는 교과서에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게 비례 원칙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니까 나는 규칙대로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규칙대로 안 하고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거다, 그지? 그 규정대로 적용하는 것이.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이 뭐 만약에 이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면, 이득이 된다면 소송을 안 제기하겠지만, 피해가 된다면 소송도 제기하고요, 국가배상 청구도 하고요, 계속 두드려 맞는 거지, 그지? 예, 그러니까 내가 피해보기 싫거든, 그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합니까? 복지부동 하는 거야.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거든. 법률 전문가도 사람마다 말이 다른데, 그지? 이 사람한테 자문 의견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지? 본인이 어떻게 알아, 그지? 예,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배워지면 국가배상할 때 해석상 오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된 처분을 했다.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다 하거든. 그래요. 비례 원칙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두 가지 했다, 그지? 여기서 우리는. 하나는 뭡니까? 아까 한 것처럼,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성격, 시행령일 때하고 시행규칙일 때가 다르다. 자, 다시 바꿨어. 문제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이런 규정이 돼 있어, 그지? 의무는 사실은 이런 점에 의문이 생깁니다. 행정처분 기준 아까 했잖아, 그죠? 행정처분 기준은 뭐라고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규칙이라 그랬잖아. 행정규칙인데 왜 훈령이나 예규에다가 규정을 하면 되지? 왜 시행규칙에 규정해가지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냐 말이지. 또 어떤 놈은 왜 시행령에 규정하냐 말이지. 어떤 경우는 법에 규정이 된 경우도 있어, 행정처분 기준이. 왜 이렇게 하냐 말이야, 그지?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랬지. 뭐 같은 이야기야. 법으로서 의미를 더 많이 강하게 부여함으로써 구속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높은 데 규정이 돼 있으면 이거 정말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지? 밑으로 규정돼 있으면 좀 경미하게 생각하는 거고. 자, 문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똑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으면 아까 말한 그런 경우에 영업정지 1호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현진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됩니다. 그지?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만약에 식품위생법이 규정이 돼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 당연히 법이지, 그지? 그래서 법인 것하고 규칙인 것의 의미의 차이를 알아라는 거지, 그지? 법은 준수되는 것, 규칙은 합리적인 판단하에서 준수하면 되는 거, 이런 식이야, 그지? 법이라는 거는 있잖아. 법이라는 것은 그것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미치는 거야. 명령규칙도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효력을 미치는 거지, 그지? 사실 이 앞에 하나 더 앞에 걸 해야 되는데 까먹었네. 우리 속도 위반에 대한 얘기 했습니까? 속도 위반. 과속에 대한 얘기 했니? 고속도로에서 뭐 속도 제한 몇 킬로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요. 예. 거기서 우리는 뭐 했어? 재량 준칙의 의미 했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 자, 그래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행정규칙의 많은 부분이 재량의 준칙,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재량의 폭이 있는데, 그지? 거기서 일정한 재량의 룰을 정하는 것이다라는 거 하고 있지. 그 다음에 규칙은 합리적인 판단 범위 안에서 준수되면 된다는 점 하고, 그 다음에는 규칙은
시행령의 규정이 될 때, 시행규칙의 규정이 될 때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예.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있잖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성문의 법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쭉 돼 있잖아, 그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아래에 규정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강해. 어떤 내용을. 그래야지 자기 컨트롤이 쉽단 말이야, 그지? 위로 갈수록 개정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야, 그 다음에 할 것은 있잖아. 법규성이 있는 행정규칙. 법규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법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행정규칙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거지. 법규성이 있다고 이야기되어지는 행정규칙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지? 맨 처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숫자가 제일 많은 게 재량준칙이야. 재량준칙. 재량의 준칙. 재량준칙은 재량의 준칙이잖아, 그지? 재량준칙은 뭐를 통해서 법규성을 갖게 되겠어요? 뭐를 통해서? 여기 뭐라고 적을까? 뭐를 통해서? 자기 구속의 법리를 통해서, 그지? 자기 구속의 법리라는 이 법리를 통해서 법규가 된다, 그지? 예, 법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있잖아. 직접 법규성을 가집니까? 간접 법규성을 가집니까? 직접적으로 법규성을, 간접적으로 법규성을 가져요. 얘를 통해서 된단 말이에요. 얘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자기 구속의 법리에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어떤 원칙이 나오는 또? 평등 원칙이 나오지, 그지? 평등 원칙을 매개로 자기 구속의 법리에 의해서 법규가 되거든. 간접적으로 법규가 된다, 그지? 지 스스로 힘으로는 안 돼. 얘의 힘을 빌어야지 법규가 되는 거지, 그지? 두 번째는 있잖아. 두 번째는 법령 보충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령 보충 규칙. 법령 보충 규칙은 법령을 보충하는 규칙이야. 말 그대로 법령을 보충하는 규칙. 법령 보충 규칙은 사실 있잖아. 이런 걸 말이에요. 어떤 법률에 보면은 이것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된 경우 있어요. 우리가 뭐 할 때 했어? 위임명령 할 때 그런 거 했잖아, 그지? 이것의 요건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시행령을 보면 된다 그랬잖아. 이것의 요건에 관해서는 땡땡땡 불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 법 시행규칙을 보면 된다 그랬잖아. 이것에 관한 사항은 누구누구의 장이 정한다. 내지는 뭐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거는 행정규칙으로 말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위임하고 있는 법령을 보충하고 있는 규칙이다. 그런 뜻이야. 예? 법령 보충 규칙에서는 있지. 법령 보충 규칙에서는 상위 법령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해요. 위임. 예. 다시 말하면 근거가 필요해. 예. 법령 보충 규칙은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말이 그것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얘는 있잖아. 얘는 어떻게 법규성을 가지는가 하면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져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지 혼자 힘으로는 법규성을 못 가져요. 상위 법령과 결합할 때 비로소 법규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 되겠지, 그지? 위임의 근거를 그대로 받아와야지 되겠지.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법률을 대위하는 규칙이 있어요. 법률 대위 규칙. 법률을 대체하는 규칙이. 법률 대비 규칙, 법률 대체 규칙.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보조금 지급 규칙이다. 이렇게 책에 나와. 보조금 지급 규칙. 설명을 합니다. 네. 우리 법률 중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 보조금이 뭡니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문화산업 보조금이라는 걸 받지, 그지? 게임 산업 보조금, 뭐 그런 보조금을 말해.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어떤 대상한테 어떤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아직 안 정했어. 법률에서는. 그래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규칙으로 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규칙은 법률을 대위하는 그런 규칙이 된다 이런 말이지.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법률에서 험결된 부분을 규칙으로 정했단 말이거든. 그래서 이 보조금 지급 규칙은 스스로 법규성을 갖는다. 스스로 법규성. 왜? 법률을 대위하지 않았느냐, 그지? 규칙이 법률을 그대로 대신했기 때문에 요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실제 내용은 뭡니까? 법률에 규정된 거하고 똑같은 지위를 갖는다는 거지. 지위의 성질을 갖는다, 그지? 스스로 법규성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있잖아. 야, 이건 사실은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재량준칙의 일종이다. 예? 보조금 지급의 기준. 보조금 지급이라는 게 하나의 처분이고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니까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거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이니까 재량의 준칙이다. 그지? 그래서 재량준칙의 일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있고, 그지? 그래서 다수의 견해는 뭘까? 다수의 견해는 뭘 같아요? 누가 할까? 다수의 견해. 강지혜. 뭘 같아요? 다수의 견해는 뭘 같아요? 재량준칙의 일종이다. 이게 다수의 견해예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규칙이 법률을 대위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생각이지. 규칙은 뭐야? 법률만큼 법적인 정당성이 없거든. 그런데 규칙 네가 말이야. 법률을 대신해. 예?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야. 재량준칙의 일종이다. 그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은 재량준칙하고 법령보충규칙하고 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예. 자, 법규성이 없다고, 법규성이 되게 없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법규성이 없는 거, 법규성이 없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많이 논의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규범 해석 규칙이에요. 규범 해석 규칙. 이거는 법령 해석 규칙 이렇게 말하게 돼. 예. 그래요. 이 규범 해석 규칙은 말 그대로 법령을 해석하는 규칙이. 여러분 법학 개론 시간에 이런 거 배웁니까? 유권 해석이란 말 알아? 유권 해석? 정민이 알아? 유권 해석이 무슨 말인지? 들어는 봤는데 그래요. 유권 해석에는 있잖아요. 이건 듣기만 해도 돼. 저도 들어봤지만 여러분들 듣기만 하면 되는데 유권 해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입법 해석, 행정 해석, 사법 해석이 있어요. 그죠? 입법 해석은 뭔가 하면 입법의 형태로 법을 해석해 놓은 거야. 우리 법률을 읽다 보면 제1조에 대개의 법률에는 있잖아.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형법, 헌법 이런 것들을 빼놓고 상법도 빼놓고 이런 것들을 빼놓고 대개의 행정에 관한 법규들은 제1조가 법의 목적, 제2조가 법의 정의, 제3조가 국가의 책임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5조, 6조, 10조 이렇게 본문이 쭉 나오는 거지, 그지? 2조의 정의 부분에서는 그 법에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거래법이라 그러면 전자거래라 함은 이런 것들이 제2조 정의 규정에서 나온다. 그건 뭡니까? 법의 형태로 이미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그지? 그게 바로 입법 해석이야. 행정 해석은 내가 의료인인데 행정기관에 가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이 법 규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말이지, 이런 경우 이렇게가 맞습니다라고 해석해 주겠지, 그지? 말로 해줄 수도 있고 서면으로 내줄 수도 있고, 그지? 내가 법무부에다가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라고 의뢰하면 법무부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지? 법제처에서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행정해석이라 그러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사법해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판결을 통해서 하는 해석이야. 예. 응? 그러면 세 가지의 유권 해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있잖아. 힘이 제일 센 거, 구속력이 제일 강한 해석은 무슨 해석이겠나? 무슨 해석 같아요? 입법, 행정, 사법 해석 중에 사법 해석이 최종적인 해석이 되는 거지, 그지? 예. 법령의 해석은 있잖아. 법령의 해석은 사법 해석이 최종적인 해석이다. 자, 하나 더. 법령 해석 규칙을 제정하는 행위. 법령 해석 규칙은 있잖아. 법령 해석 규칙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동욱이. 법령 해석 규칙은 있잖아. 입법 해석이야, 행정 해석이야, 사법 해석이야. 행정 해석인 거지, 그지? 행정 해석은 최종적인 해석이 아니다, 그죠? 사법 해석이 최종적인 해석인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뭡니까? 법이다, 아니다? 법이 아니야. 법이 되려면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지? 법이 아니다 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있지만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지? 법이 아니다 하면 재판 규범이 아니다. 재판의 근거로 삼지 못한다 이런 말이지, 그지? 그래서 법령 해석 규칙은 법규성이 없다. 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지? 행정은 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야, 그지? 자, 두 가지만 더 할게. 두 가지만 더. 요 영역에서, 그지?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면 용영역에서만. 자, 뭘 알았어? 재량의 준칙이라는 것은 평등 원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법규가 되더라. 그지? 법령 보충 규칙은 자기가 근거하고 있는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법이 되더라. 그지?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행정규칙. 근데 이런 행정규칙은 있잖아. 행정규칙 중에서 이런 규칙들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대개 이런 규칙들인 것들이 많아. 그러면 행정규칙은 법규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붙었을 때 말이야. 행정규칙은 법규다. 이게 법규설이야. 법규 아니다라는 게 비법규설. 법규는 아니지만 법규에 준한다는 게 준법규설이란 말이지, 그지?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은 뭐를 택할 거냐 이런 말이지, 그지? 문미래, 너 뭐를 택할 겁니까? 뭐를 택할 건? 아, 그래. 일찍 오세요. 그래야지 알게 돼, 알았지? 그래요. 문미래 옆작. 예? 아이, 뭘 모른대. 문미래 옆작 이름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름. 임성현? 김성현? 그래요. 다음 시간부터는 앞자리에 앉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앞자리에 앉아야 집중이 잘 돼. 그래요. 우성파, 네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 안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김원영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어때, 네 생각은? 그냥 고르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 시험 시간에 가서 있잖아. 고를 수 있는데 안 고르면 빵점이지. 뭔 하나 고르면은 하나 맞출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요. 주관식일 때 특히 더 그래. 행정고시 이런 거 있을 때 어려운 문제 있잖아. 아무거나 있어. 잘 뭐 이렇게 얽어서, 그지? 그러면 뭐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안 쓰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지. 옛날 내 이야기 해줄게. 옛날에 있잖아. 사법시험 말고 군법무관 시험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사법시험하고 똑같은 형태로 군법무관 시험은 사법시험 보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봐. 근데 카트라인이 군법무관 시험 조금 더 낮아요. 왜냐하면 군법무관은 군대에서 검찰관이나 군대 판사를 하는 거야. 근데 10년을 하면 변호사 자격이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사법시험 되게 어려웠잖아. 지금 뭐 이상한 애도 되고 이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군법무관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군법무관은 이게 조금 이게 그레이드가 낮으니까
꽈락이 많이 나와. 꽈락이라는 게 뭡니까? 전공 과목 중에 각 과목 중에 40점 미만을 맞는 경우를 말하거든. 근데 내 점수가 60점이 돼도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는 저기 공무원 시험은 옛날에 1등하는 학생들이 60점을 맞았어요. 사실 웃기는 거지. 교수들이 60점, 그러니까 이 채점하면서 1등하는 애를 60점을 준다는 뜻이거든. 예? 자기는 얼마나 잘하길래 60점밖에 안 주는 1등하는 애를, 그지? 이게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 그지? 어쨌든지 그래. 그런데 우리 이제 한양대 나오신 저기 지금 현 변호사 하시는 분 중에 사법시험을 전체에서 3등 하신 분이 있는데 민법을 39점을 맞아서 떨어진 분이 있어요. 아깝지 이런 분들, 그지? 예? 어쨌든 꽈락이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붙었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민법을 한 45점을 맞았으면 2등 정도 했겠지. 근데 이걸 꽈락을 맞아서 그래도 평균은 3등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 안 되고 군법무관 시험을 봐가지고 군법무관 10년 한 다음에 지금 저기 변호사 개업하셨는데, 어쨌든지 군법무관 시험은, 사법시험 말고 군법무관 시험은 더 뭡니까? 이렇게 꽈락자가 많아. 그래서 꽈락자가 너무 많을 때는 점수를 일률적으로 올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5점씩 올려주자, 그지? 뭐 몇 점씩 올려주자. 전체를 싹 올려준다. 근데 답안지에 뭐라도 써내는 그걸 근거로 5점을 준단 말이지. 아무것도 안 쓰면 못 줘. 그럼 똑같이 얘의 실력은 똑같은데 누구는 올려받아 가지고 합격하지만 못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모를 때도 뭐 하나 찔러야 돼. 자, 다시 이번에는 뭔가 하겠지. 김은영 참 대답 안 했지, 그지? 예, 김은영 아직 안 했어. 자, 법규설, 준법규설, 비법규설 중에 고릅니다. 왜냐하면 셋 아무거나 골라도 답이 됩니다. 세 가지 중에 있잖아, 교수님들이 어느 하나를 다 택하고 있거든. 교수님들 중에 아무것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씩은 있어 이 안에. 그래서 일리가 있다 이런 거지. 해설은 내가 해줍니다, 그지? 자, 고르세요. 준법규설, 그지? 제가 원했던 답을 고른 거지, 그지? 봐. 법규, 바로 법규가 되지 못하잖아. 간접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지? 그래서 바로 법규는 되지 못하고 법규에 준하는 것 정도다, 그지? 그러면 준법규일 때하고 그것을 법규라고 말할 때하고 법적인 효력 면에서의 차이는 뭐냐?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요. 근데 법규설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중에 실제로는 있잖아. 이게 법규냐 아니야. 다 법규라 그래. 다 법규성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행정규칙 전체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할 거냐 그러면 좀 자신이 없다. 대부분 그러니까 법규에 준한다.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고 마는 거지, 그죠? 이제 우리 행정법 교수님 중에 있잖아. 지금 은퇴하셨는데 김남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고려대학 교수하셨던 분이죠. 아주 우리나라 행정법의 뭡니까? 최근 행정법 교수님 중에서 가장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던 분이죠. 예. 뭐 책이 잘 팔리는 건 아니었지만 책 잘 팔리는 거하고 있잖아. 그분의 학문적인 성숙도는 전혀 다르죠. 예. 전혀 달라요. 지금 물론 두 분도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이 김남진 교수님은 대표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분. 행정규칙은 비법규다, 법규가 아니다, 그지? 왜 그런가 하면 이 양반 생각은 법규가 아닌데 어떻게 돼서 법규가 돼버리긴 하지, 그지? 근데 행정규칙을 법규라고 말해버리면 공무원들이 행정규칙을 법과 동일시하게 된다는 거지. 행정공무원이 있잖아.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될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야? 법치행정의 원리야. 행정은 법에 따라 해야 된다, 그지? 그런데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해버리면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아니라 행정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되어버린다. 이런 아주 매력 있는 말 아니냐, 그지? 아니구나. 나는 그 생각에 그 표현이 행정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에 대한 우려, 그지? 예. 그러니까 행정이 지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권력 분립도 의미 없어진다는 말이지, 나중에는. 예. 그래서
법규설, 준법규설, 비법규설의 의미를 좀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책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디서부터 보는가 하면 134페이지부터 볼게. 형식에 따른 구분 아까 했지만 훈령, 예규, 지시, 명령 이런 것의 기본적인 의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의미 없다. 지금 의미 없다, 그지? 1980년대 사법시험 공부하던 사람들은 이걸 외우더라고. 지금 안 외워도 되는 거지. 자, 행정규칙의 법적인 성질, 비법규설, 종래 통설이다, 그지? 중요한 내용은 봅니다. 권력적인 기초. 행정규칙은 권력적인 기초, 법률적인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그지? 그게 비법규칙의 근거다는 거지. 규율의 대상, 국민을 규율할 수 없어요, 그지? 행정 내부만 규율해요, 그지? 그래서 이를 뭐라 그래? 편면적인 효력만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위반의 효과, 법규 명령에 위반하면 위법하나 행정규칙에 위반하면 위법하지 않다, 그지? 행정규칙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설, 법규 개념의 확대, 여기서부터 보자. 자, 법규는 좁은 의미로는 법규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의미로 법규의 개념 뭐라고 그랬지? 법규는 무엇인가? 시험에 나온대, 이노. 법규는 무엇인가? 법규는 뭐라고 그랬어? 법규는 있잖아. 그렇지.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권리나 의무를 정하는 규범이 법규,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범이 바로 법규, 좁은 의미의 법규 개념이야. 지금까지 말했던 법규 개념이야, 그지? 근데 법규 개념의 확대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규범은 다 법규다라고 말하는 거지. 일반적 추상적이란 말은 뭔가 하면 일반적이라는 말은 적용의 대상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란 뜻이야. 불특정 다수인한테 적용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뭡니까? 일반적, 추상적. 추상적이라는 말은 언제나 적용이 된단 말이야. 어제도 적용이 되고 오늘도 내일도 적용이 되는 게 추상적이야. 불특정 다수인한테 언제나. 행정규칙도 그지? 불특정 다수인한테 언제나 적용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행정규칙도 결국은 넓은 의미로는 법규 아니냐. 그래서 법규 개념을 두 가지로 보는 거지. 협의의 개념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범. 광의로는 뭡니까? 일반적 추상적 규범. 이건 다 법규라고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법규 개념을 이렇게 넓게 하면 행정규칙도 법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지? 다 했다, 그지? 안 한 거 하나 있네. 140페이지 보니까 규범 구체화 규칙이란 말 나오네. 자, 규범을 구체화하는 규칙, 규범 구체화 규칙이야. 자, 설명을 듣습니다. 규범을 구체화한단 말이지. 말 그대로 규범을 구체화하는 규칙. 다른 말로 뭐로 바꿀까? 법규를 구체화하는 규칙, 이렇게 바꿔도 돼요. 법규 구체화 규칙이라고 해도 되는데, 특징, 제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행정 스스로 법 형성력을 갖는다. 써줘야 되나? 안 써줘도 되지? 행정 스스로 있잖아. 행정 스스로 법 형성력을 인정. 행정 스스로 법 형성력을 갖는다고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있잖아. 영역이 한정이 돼요. 전문 기술적인 영역에 한정이 돼요. 설명하면 이런 거지. 전문 기술적인 영역에 관해서는 전문 기술적인 영역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행정이 제일 잘 알지,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규범 교체화 규칙에 나온 판례가 뷰일 판결이라는 거든. 뷰일. 독일어로는 있잖아. 이 W가 V 발음이 나는 거지, 그지? 웨버. 그렇게. 뷰일 판결에서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뭐 원자력 방사선에 관한 어떤 과학 기술적인 어떤 규칙인가 봐. 그래서
그런 아주 전문적인 내용은 법률 국회의원들은 잘 모른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제일 잘 알잖아. 그래서 그런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법 형성력을 의회에 주지 않고 행정 스스로에게 법 형성력을 인정해 주는 게 바로 규범 구체화 규칙이야. 예. 얘는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얘하고 조금 비슷해요. 다른 점은 뭔가 하면 법령 보충 규칙은 영역이 한정되지 않아요. 모든 행정 영역에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 스스로 법 형성력을 못 가져요. 얘는 어떻게 법 형성력을 가져요? 상위 규범과 결합했을 때 비로소 법이 돼버리잖아, 그지? 법 형성력이 있다는 말은 법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비슷한데 좀 다르다. 옛날 교과서, 옛날 그 견해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법령 보충 규칙은 독일의 규범 구체화 규칙을 계수한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었는데 요즘은 얘하고는 이 두 가지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받아온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런 견해가, 그지? 자, 규범 구체화 규칙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 그지? 이 규범 구체화 규칙은 있잖아. 규체화 규칙은 우리나라 행정법 토양 위에서 자리를 잡기 좋다, 나쁘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적당한 규칙이야, 안 적당한 규칙이야? 네. 속나래? 속나래구나, 그지? 네. 자, 나래를 펴는지 안 펴는지 보자. 이 적당합니까, 안 적당합니까? 네 보기에 있잖아. 이 규범 규칙 규칙을 네 스스로 평가하면 저거 좋은 규칙이야, 나쁜 규칙이야, 사실 평가가 돼요. 뭐의 관점에서?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왜 평가를? 이 참 특이한 반이야, 이 반은.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예? 나와의 대화를 왜 거부하는 거야, 계속. 이 학과의 분위기지, 분위기. 예? 이 학생이 딴 데 가면 말 잘하거든, 그지? 딴 데서도 안 하나? 예, 그래. 딴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홍현식? 아니, 홍현식 너 했잖아. 됐어. 그 옆에 소영? 소영도 했고. 그래. 재경이 해야 겠다. 건지 유재경? 유태경? 그지? 유태경. 어때요? 평가해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왜? 행정한테 법 형성력을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게 그럼 우리나라에 없냐? 그건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행정규칙을 해석하면서도 그거 규범 구체화 규칙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 어떤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해석법은 뭐 만족스러울 수 없다는 거지. 예? 이런 것들은 뭡니까? 법치주의를 자꾸 이렇게 흔드는 요소들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 그지? 독일에서는 그런 법치주의 없나? 왜? 독일에서 있잖아, 현실적인 중요성 말이야. 야, 국회에서 어째 이런 거 만드냐 말이지. 국회에서 만들어봤자 어차피 물어보고 만들 거 아니야. 국회에서 이런 법률을 만들 때 과학부에다가 물어봐가지고 그대로 만들 거 아니야 말이지. 그럴 바에는 아예 아주 전문적인 영역은 떼주잔 말이야, 그지? 현실적인 이유에서. 예. 나라마다 그리고 토양이 좀 다를 수 있겠지. 오케이. 142페이지 보시면 특별명령 법규설이라는 게 있어. 특별명령은 행정조직 안에서도 하나의 법규처럼 역할하는 그런 구조가 있단 말이지, 그지?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명령을 하고 하급자는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하고 그렇단 말이지, 그지? 예. 그래서 특별명령은 있잖아,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갖는 예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데, 특별명령은 아까 여기서 내가 안 쓴 이유는 뭔가 하면 특별명령 법규라는 거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특별명령 법규는 부인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특별명령 법규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있잖아. 뭘 인정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원적 법권론이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 이원적 법권론. 이원적 법권론이 말 그대로 뭡니까? 법의 권역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법의 권역은 뭐야? 법인격 사이사이에서만 존재하는 법이 이 이론 이제 하나의 법권이고, 그다음 뭡니까? 행정조직 내부도 하나의 법 영역이다, 그지? 그래서 두 가지의 법 영역이 존재한다는 게 이원적 법권론이라는 거지. 법의 권역이 두 가지다, 그지? 그래요.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성질, 거기를 다시 한번 보자, 그지?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기준이, 그지? 행정처분의 기준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규정이 된 경우에 이것을 법규로 봐야 되느냐, 행정규칙으로 봐야 되느냐. 형식설, 그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규정이 되어 있으면 법규다, 당연히. 실질설은 행정처분의 기준이기 때문에 뭡니까?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새로운 견해는 대통령령과 시행령을 구분했다, 그지? 그런데 하나 더 보시면, 판례를 조금 설명을 할게. 144페이지 보시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 여기서는 뭐 이게 행정규칙이란 말이지, 그지? 두 번째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의 기준, 이거는 행정 법규 명령이란 말이지, 그지? 그런데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과징금이라는 게 있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과징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뭡니까? 시행령은 법규 명령이잖아, 그죠? 법규 명령에 적용은 시행령이니까 법규 명령설이 되겠지. 그런데 144페이지 맨 밑에 줄 보세요. 맨 밑에 판례는 밑에 네 줄, 판례는 거기서부터. 판례는 구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과징금 처분 기준에 대한 판례에서 과징금 처분 기준의 법적인 성질을 법규 명령이라고 하면서도 과징금 액수를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으로 보았다. 그게 중요한 표현이야. 최고 한도액. 최고 한도액이라는 거는 뭐야? 그 액수의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예컨대 800만 원. 이때 그게 그러니까 청소년을 있잖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1회 단속에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거든. 그지? 그런데 800만 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800만 원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최고 한도액으로 정했다는 것은 어떤 뉘앙스가 숨어 있어요? 이것을 뭐로 본다? 행정 규칙으로 본다는 그런 성질이 또 담겨 있거든. 그래서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 있지 않느냐. 법규 명령이라고 하면서도 최고 한도, 이것은 행정 규칙적인 성격을 받다, 그지? 요래 해석해도 되고, 또 법규 명령으로 보면서 이것은 뭡니까? 재량의 영역으로 인정했다, 그지?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설명을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 한 단계 더 가면 법으로 정해진 사항도 재량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에서 애초에 법에서 800만 원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그지? 예. 이것이 재량 행위의 영역으로 인정이 되면은 800만 원까지 법에서 정해져 있어도 800만 원을 한도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마지막으로 볼 게 있잖아. 특허 등 인가 기준을 정한 경우,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수범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수범자는 적용의 대상이 누구란 말이야? 행정기관이지, 그지? 예. 요거는 있잖아. 다른 교수님의 교과서를 약간 비판해 놓은 부분이야, 사실은.
146페이지 보시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계획 변경 기준,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계획 변경 기준. 자, 요거는 행정규칙이야, 법규 명령이야? 여기 배운 바에 따르면 뭡니까? 시행규칙이니까 행정규칙이다, 그지?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것을 법규 명령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두꺼운 교과서에 보면 이 예가 나와. 우리 판례는 과거에는 시행령은 법규 명령, 시행규칙은 행정규칙, 이렇게 정리했다가 최근에 와서 시행규칙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규 명령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설명하거든. 근데 그게 잘못된 설명이란 말이지. 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 변경 계획 기준은 수범자가 누군가 하면 일반 국민이, 이 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그 적용 대상자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수범자가 아니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 일반 법규 명령, 일반 법규 명령, 그냥 그 자체로 법규 명령인 거예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수범자가 내가 그래서 그 표제어로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경우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그 앞에는 행정권을 수범자로 하는 경우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점이 다르다, 그죠? 자, 147페이지에 사실은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내가 한번 읽어줍니다. 위법성 판단과의 차이.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가 위법된다, 그지? 이게 법이니까 거기에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되는 거지.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근거가 되는 법률의 입법 취지까지 함께 고려하여 위법 판단을 해야 된다. 왜 그래요?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지 않으니까, 그지?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법률, 또 법률의 입법 취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법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지.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 안 되나? 행정규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은 법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될 수 있어요? 행정규칙의 모습은 띄고 있지만 이것이 법규성을 띄고 있는 경우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법규적인 성질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겠지, 그지? 뭐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